한국 노래 한 곡이 한 외국 여성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를 단 한마디도 몰랐고 가사도 처음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노래가 끝났을 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단 한 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 가사 한 줄이 3년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슬픔을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이 노래가 무려 40년 전 한국에서 만들어진 오래된 명곡이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런 노래가 언어도 문화도 다른 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던 걸까요? 그녀가 왜 이 노래 앞에서 오열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라고 해요.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29살 여성입니다. 지금은 작은 디자인 회사를 다니고 있고 혼자 조용히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해요. 어릴 땐 감정 표현을 잘하는 편이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저는 점점 더 조용해졌어요. 특히 3년 전 저희 가족에게 큰 사고가 있었고 그 이후로 저는 무언가를 느끼는 일 자체를 피하게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괜찮아? 라고 물을 때마다 응, 그냥 좀 피곤해라고 대답하는 게 익숙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로 제 감정이 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사실 비교적 최근이에요. 넷플릭스에서 우연히 본 한국 드라마가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이야기 전개가 재미있어서 보기 시작했는데 보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감정이랄까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이야기 같은 느낌? 그렇게 드라마 몇 편을 더 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조금씩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어디까지나 화면 속 이야기였고 실제 한국 음악이나 문화를 깊이 접한 적은 없었어요. 한국어도 전혀 몰랐고요. 그냥 한국엔 감성이 참 따뜻한가 보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몇 달 전 정말 우연한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 새로 들어온 동료 중에 한국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섬세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저는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 쉽게 친해지진 않지만 그 친구는 신기하게도 말하지 않아도 제 상태를 잘 알아채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점심시간에도 혼자 사무실에 남아있자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제 옆에 다가와서 말했어요. 클라라, 혹시 한국 노래 들어본 적 있어? 저는 웃으면서 아니, 케이팝은 잘 몰라. 그냥 드라마 OST 정도? 라고 대답했죠. 그때 그 친구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한 곡을 조용히 제게 보내줬어요. 이 노래 너한테 조금 위로가 될지도 몰라. 링크엔 걱정 말아요. 그대 이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인사치레로 듣는 척만 하려고 했어요. 기분이 꿀꿀한 날엔 사실 어떤 것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음악은 굉장히 잔잔했어요. 처음 듣는 언어인데도 이상하리만큼 익숙하고 따뜻하고 무언가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집에 돌아온 후 다시 그 노래를 틀었어요. 그리고 3번, 4번, 5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어요. 가사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와 멜로디가 자꾸만 저를 어딘가 아주 부드러운 곳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그렇게 제 인생을 바꿔놓을 시간이 시작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 그 노래를 들었을 땐 그냥 조용한 발라드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어는 하나도 모르니까 가사가 무슨 뜻인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노래 전체가 마치 누군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아서 괜찮아. 너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담담했어요. 화려한 멜로디도 강렬한 후렴도 없었지만 그 안에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진심이 느껴졌어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가 정말 이상하리만큼 진정성 있게 다가왔어요. 그냥 멜로디가 좋은 정도가 아니라
뭔가 가슴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저는 다음날 아침에도 그 노래를 다시 틀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지하철 안에서도 혼자 있을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 노래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기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그걸 눈치챈 건 그 노래를 소개해준 한국인 친구였어요. 퇴근길에 우연히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제가 이어폰으로 노래를 듣는 걸 보고 그 친구가 살짝 웃으면서 말했어요. 혹시 그 노래 계속 듣고 있는 거야? 저는 쑥스러워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말했어요. 내가 가사 번역해 줄까? 내가 무슨 노래 듣는지 진짜 알면 더 놀랄걸. 그 말에 저는 솔직히 조금 긴장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몰입한 노래가 혹시 그냥 사랑 노래 같은 거면 어쩌지, 괜히 혼자 감성에 젖은 거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친구가 번역해준 가사 한 줄, 정확히 그 한 문장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건 정말 너무 갑작스럽고 이상한 순간이었어요. 그 문장은 이거였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말을 듣자마자 그동안 꾹 눌러놨던 어떤 감정이 갑자기 뚝 하고 끊어진 것처럼 제 안에서 터져버렸어요. 너무 놀랐어요. 왜 이 말이 나에게 이렇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지, 왜 이런 짧은 문장 하나가 지금껏 아무 말에도 흔들리지 않던 제 마음을 흔드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지하철 안이었는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고개를 푹 숙인 채 이어폰을 꽉 쥐고 울었어요. 그 친구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저는 그 순간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 노래가 제 마음속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건 확실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그냥 참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아예 느끼는 걸 포기하고 살았구나. 그 순간 이후 저는 무조건 이 노래의 의미를 더 알고 싶었어요. 그 가사의 정체,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 그리고 이 곡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 알고 싶었고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 노래 제목을 구글에 검색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노래가 무려 40년 전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뭔가 더 뭉클해졌어요. 이 오래된 노래가 지금 나에게까지 도착해서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게 정말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 한 문장을 들었을 때 저는 잠깐 멍해졌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숨을 쉬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였어요. 왜냐면 그 말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한 번도 지나간 걸 의미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사실 3년 전 큰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그날은 제 생일이었고 부모님은 저를 축하해 주려고 근처 레스토랑에 함께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신호를 무시한 대형 트럭이 저희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 사고로 부모님은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저는 며칠 동안 병원에서 깨어나지도 못했어요. 그 후로 저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일,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제 진짜 감정을 보여주는 걸 멈춰버렸어요. 모두가 저에게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 말들이 저한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럼 지금 이 고통은 그냥 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라는 반발심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조용해졌고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됐어요.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고 느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살아간다는 감각 없이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노래, 그 가사 한 줄이 그런 저를 처음으로 멈춰 세웠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 말은 저한테 이렇게 들렸어요. 슬펐던 기억도 아팠던 순간도 그 자체로 너의 일부야. 잊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 시간들이 내가 지금까지 버텨온 이유야. 그 순간 저는 무너졌어요. 조용히 터지는 눈물이 아니라 속이 다 뒤집히는 것처럼 울음이 터졌어요. 그동안 꾹 눌러왔던 것들,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말들,
그리고 나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저는 정말로 누군가가 제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것도 같은 언어도 쓰지 않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만들어진 노래 한 곡이, 그 오래된 가사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저를 제 자신으로 다시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 안에서 그 노래를 수십 번은 들었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이어폰을 끼고 눈을 감은 채 멍하니 그 노래를 반복하면서 울었어요. 그건 그냥 단순히 슬퍼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내 감정을 허락받은 느낌이었어요. 누군가가 제게 지금 그 마음 그대로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게 왜 한국 노래였을까? 왜 하필이면 이 오래된 노래였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이 노래가 저를 찾아온 게 아니라 제 마음이 그 노래를 찾아간 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노래는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건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된다는 작은 허락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짜 울 수 있었어요. 눈물이 멈춘 건 한참 뒤였어요. 노래가 몇 번이나 반복되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울 수 있는 날을 허락했어요. 이상했어요. 누군가 괜찮아라고 말할 땐 그렇게 반감이 들고 힘내라는 말이 부담스럽기만 했는데, 노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도 제 마음속에 조용히 들어와 앉는 것 같았어요. 노래는 말하지 않았어요. 잊으라는 말도 이겨내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저 지나간 것은 그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지금의 나를 만들어 온 것들이라고 조용히 속삭여주는 듯 했어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괜찮은 척을 하며 살아왔는지를요. 마치 감정을 꾹 눌러서 접어둔 채로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듯 웃고 일하고 대화하고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그 노래 앞에서는 그런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걱정 말아요 그대를 들었어요. 하루의 끝에 조용히 이 노래를 들으며 오늘도 잘 버텼다고 제 자신에게 말해주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가끔은 울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예전처럼 아프고 괴로운 눈물이 아니라 뭔가 정화되는 듯한 부드럽게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슬픔은 여전히 제 안에 있었지만 그 감정을 마주해도 괜찮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회사에서도 달라졌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저에게 말을 걸기 어려워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게 처음 이 노래를 소개해준 한국인 친구는 제가 아무 말 없이 음악을 듣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보다 표정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나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의 나였다면 그런 말조차 거부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고마웠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응, 그런 것 같아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위로라는 단어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위로라는 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마는 그저 순간의 말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는 달랐어요. 그건 말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느낌이었어요.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손을 잡아주는 사람 같은 그런 위로요. 노래를 듣다 보면 문득문득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했던 저녁 식사, 작은 케이크에 꽂힌 초를 함께 불던 생일,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던 그 손길. 이제는 그 기억들이 더 이상 잊고 싶은 아픔이 아니라 그저 나를 지켜준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나간 것은 정말로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는 거구나.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던 기억들, 버티느라 외면했던 감정들, 그 모든 게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단 한 곡의 노래가 아무 말 없이 인정해준 거였어요.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는 이제 저에게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하루의 시작이자 마무리였고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조용히 꺼내 듣는 작은 쉼터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노래를 진짜 내 마음으로 완전히 이해하고 싶다.
누군가 번역해준 가사가 아니라 내가 직접 그 단어 하나하나를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글이라는 낯선 문자를 인터넷에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놀랐어요. 한글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과학적인 문자라는 이야기, 소리 나는 대로 읽을 수 있다는 구조, 그리고 창제 원리에 담긴 깊은 의미들까지. 처음엔 그냥 노래 한 곡이 좋아서 시작한 관심이었는데 그 관심은 곧 배움의 열정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한글 기초표부터 다운받았고 하루에 자음 하나, 모음 하나씩 필기하며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 가사를 처음으로 한글로 직접 써본 날 저는 또 한 번 눈물이 났어요. 그 글자들은 마치 그날의 제 감정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엔 낯설고 어려웠지만 한 글자씩 조심스럽게 써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그 말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어 공부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수업을 듣고 한국 유튜브 채널도 찾아보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집중했던 건 걱정 말아요. 그대의 가사를 완전히 내 언어처럼 느끼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이 노래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OST라는 걸 알게 됐어요. 드라마를 찾아서 보기 시작했는데 그 속에서도 이 노래는 중요한 장면마다 흘러나왔고 사람들이 서로에게 진심을 전하고 마음을 다해 위로하는 장면들과 겹쳐졌어요. 그때 또 하나의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이 노래는 특별한 사람들만 공감하는 노래가 아니라 누구든 외롭고 힘들 때 조용히 안아주는 노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지금 이곳 독일에 사는 저에게도 전해졌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고 따뜻했어요. 이 노래를 통해 저는 단지 한국어를 배우게 된 것이 아니라 제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법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이전에 저는 매일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단지 노래 한 곡을 듣기 위해서라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종종 노래가 삶을 바꿨다는 말을 쉽게 하곤 하지만 저는 정말 그게 어떤 뜻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 노래의 가사를 하나하나 제 마음속에 새기듯이 외우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그 노래를 듣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열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건 음악 앱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늘 걱정 말아요 그대가 고정되어 있어요. 누구에게는 그저 오래된 발라드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하루를 견디는 숨 같은 노래예요. 이젠 그 노래의 가사를 외우고 있어요. 그 말들이 제 안에서 익숙해지고 어느 날은 문득 일상 속에서 떠오르기도 해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창밖을 멍하니 볼 때, 회의 중 문득 멍해질 때, 그리고 너무 지쳐서 말을 걸고 싶지 않은 날. 그럴 때면 조용히 속으로 그 가사를 떠올려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말 한 줄이 예전에는 저를 무너지게 했지만 이젠 그 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줘요. 처음엔 단지 한 곡의 노래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노래 안에 제 지난 3년이 담겨 있어요. 울고 다시 웃고 쓰러지고 또다시 걸어가는 제 모든 감정들이 그 노래의 가사 속에 꾹꾹 눌러 담겨 있는 느낌이에요. 한국어도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아직은 더듬더듬 읽고 말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그 언어 속의 따뜻함이 느껴져요. 한글로 된 책을 조심스럽게 펼칠 때면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 가게 된다면 그곳의 공기 속에서 이 노래를 직접 듣고 싶어요. 제가 꿈꾸는 장면이 있어요. 작은 카페, 잔잔한 오후, 그리고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날.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과 함께 앉아 걱정 말아요 그대를 한국어로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누군가가 지금의 저처럼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저에게 가르쳐 준 건 시간을 잊으라는 것도 슬픔을 지우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 시간도 나였다고 조용히 인정해주는 용기였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마음으로 제 자신을 그리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가
예전에 저처럼 슬픔에 잠겨 있다면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충분히 잘 버티고 있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괜찮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 말아요, 그대.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노래 한 곡이 언어도 문화도 나라도 다른 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녀는 한국어를 전혀 몰랐지만 단 한 줄의 가사로 인해 마음속 가장 깊은 상처를 마주했고 그 노래를 통해 처음으로 괜찮다는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녀는 그 노래를 들으며 자기 자신을 조금씩 치유해가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마음속에 누군가에게는 말하지 못한 슬픔과 아픔을 안고 살고 있죠. 하지만 때로는 단 하나의 진심이 담긴 노래가 그 모든 걸 조용히 어루만져 줄 수 있다는 걸 이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노래 한 곡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한 사람의 삶을 위로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어느 순간 위로가 되었던 한국 노래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만의 이야기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